열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막류 같은 경우도 귀가 크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눈, 귀, 코, 피부, 혀 있는데 눈은 시각을 형성하고 귀는 청각과 평형 감각. 자, 우리 사람의 코는 냄새, 후각. 자, 그 다음에 혀는 맛을 느끼잖아, 미각. 그 다음 피부는 굉장히 많아. 그치? 뭐 까칠까칠하다, 부드럽다, 촉각. 그 다음에 아파, 통각, 따뜻해, 온각, 차가워, 냉각. 그리고 뭔가 나를 누르고 있네? 압각.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받는 감각이라는 거야. 외부에서부터 받는 감각. 그러면 그 감각, 이 자극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이래들에 의한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지. 네. 그러면 이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으면은 자, 우리 사람의 뇌로 전달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자, 뇌에서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척수를 통해서 자, 우리 사람의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근육은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운동기관이라고 그래. 운동기관. 그러니까 저기 공이 날라오고 있네. 야, 이거 저 공 맞으면 아프겠구나. 자, 어떻게 돼? 시각으로 공이 날라오는 것을 눈에서 받아들였지. 자, 그것을 우리 뇌에다가 전달하는 거야. 그럼 뇌에서는 야, 저거 맞으면 아프니까 피해야지. 그래서 우리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피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그래. 반응. 그러면 자, 요 감각기관 있고 운동기관 있으면 뇌와 척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런 어떤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얘를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해. 중추신경.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자극이 감각기관에서부터 뇌로 전달돼야 되지? 자, 뇌에서는 척수 통해서, 자, 근육으로 또 전달해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자, 거기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자극을 전달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얘를 우리는 뭐냐면은 신경계라고 그래. 신경계. 그래서 이걸 이제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신경계를 기본적으로 신경계를 구성하는, 자,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잖아. 그러니까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지. 자, 얘를 뉴런이라고 한다. 뉴런. 그래서 이 뉴런을 신경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뉴런은 모든 동물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가장 긴 세포야. 가장 긴 세포. 그래서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 뉴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표시를 할 거야. 이게 이제 뉴런. 뉴런은 이제 모양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뉴런을 보면, 자, 요렇게 되면, 여기가, 자, 세포핵이야. 세포핵. 그럼 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얘가 있지. 네. 그치? 그래서 세포핵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요 세포핵이 있을 때, 여기를 가지돌기라고 한단 말이야. 가지돌기. 그치? 그리고 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신경세포체라고 불러.
그래서 신경세포체 안에 세포핵이 들어가 있어. 핵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세포지, 당연히.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 자, 요게 쭉 연결돼 있지?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해. 요거 우리 이제 중3 때 배울 거야, 중3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고2 때 생명과학에서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자극이 요렇게 오잖아.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자극은 요대로 요렇게 전달이 된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의 전달은 어디에서?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러한 자극, 그 다음에 이 자극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호라고 그래, 신호. 왜냐면 여기가 전달이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냐?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돼.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발생하면서 막 전달이 돼. 전기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 가지처럼 사방으로 길게 뻗은 모양,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온몸에 이 신경세포가 뻗어 있어. 여기 막 이렇게 치면 정전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저거 할 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아니야. 그건 전기가 아니야. 통증이야, 통증. 통증을 우리가 막 전기처럼 느끼는 거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지. 알지? 네. 바로 이제 그런 거고. 여기서 아주 미세한 전기가 그냥 전기 발생하면서 옆으로 전기가 축축축축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자극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라는 것이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고 명령을 내리는 요 경로, 통로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고, 이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세포, 신경세포, 뉴런. 자, 이 뉴런은 우리 몸에서보다 가장 긴 세포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신경세포야, 신경세포. 용어적인 것 좀 알아두면 돼. 가지돌기, 축삭돌기, 뉴런, 신경세포체, 세포해. 자, 여기 지워되지,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상피세포라는 것이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가 만나가지고 조직을 이루잖아. 그러면 조직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양인데, 세포들의 집합인데, 이 조직이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게 되면, 모양 또는 그 형태를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다? 기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관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 기관은 안에 의해서 이제 뭐 소화와 관련된 소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뭐 운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 기관에 표피, 겉부분 있지. 그러니까 겉부분은 바로 뭐야? 모양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겉부분을 이루는, 표피를 이루는 세포를 뭐라 하냐면은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한다. 입안에 상피세포가 있는 거예요? 상피세포는 그냥 어떤 겉부분을 이루는 거야, 겉.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상피세포야. 알지? 위벽도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고 기관의 모양을 유지하는 겉부분의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 표면이나 기관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으로 구성하는 세포야.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넓고 얇게 퍼진 모양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상피세포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보면은 혈액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혈액에는 고체 부분과 액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액체 부분이 바로 이제 혈장이라고 해, 혈장. 알겠지?
그리고 고체 부분을 혈구라고 한다. 혈구. 그랬을 때 이 혈구가 바로 세포속 물질이야. 혈구. 그러면 쭉 끄집어내서 혈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적혈구, 백혈구. 그렇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이 혈구는 세 가지가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뭘까? 그 바이러스 잡아먹는. 아니. 그게 백혈구. 그게 백혈구. 적혈구는 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우리 생명체한테 산소가 왜 중요할까요? 숨 쉬는 거. 아니요. 그 그러니까 숨 쉬는 과정이 그 필요한 산소를 얻는 과정이고, 그 산소를 가지고서 우리 몸에서 뭘 할 거냐? 돌아가기. 자, 왜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죽을까? 산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산소가 없으면 이 무언가를 못해. 이 무언가를 못하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정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죽는 거야. 아니. 뇌도 산소가 있어야 돼. 활동하려면. 뇌가 움직이려면, 살아서 활동하려면. 자,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거야. 즉,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거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럼 밥을 통해서 뭐 포도당 같은 양분,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흡수하잖아. 그럼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소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적혈구로 운반이 된 다음에 이 우리 온몸의 각 세포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야, 산소가. 그래서 그 세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어디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산소하고 포도당 같은 양분을 이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든 에너지 가지고서 우리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꺼내서 막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못 만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못 만들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자동차가에서 이제 뭐 배터리가 달면은 작동을 멈추잖아. 그치? 이런 기구 같은 거. 자동차도 막 연료가 없으면 멈추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몸도 멈추는 거야. 우리 세포의 기능이 멈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죽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산소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산소를 우리 각 세포에다가 전달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바로 적혈구야. 알지? 그러니까 적혈구는 원반 형태로 되어 있다. 둥근 형태의 가운데 블루, 그러니까 이제 둥근 방석. 원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는데, 자,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야. 자, 왜 우리 혈액이 붉은색일까? 적혈구에 뭐가 있어서? 그렇지.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다. 그러면 요 혈장 부분은 붉은색이 아니네. 적혈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혈장은 약간 노란색을 띈다. 노란색을 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시험관에다가, 자,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혈액을 두고 놔두잖아. 그럼 아래쪽에 요렇게 붉은색의, 자, 아래쪽에 붉은색의 형태로 해서 혈구들이 무거우니까, 고체니까 가라앉아.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노란색의 혈장이 그 위에 떠 있는 거야, 액체 성분이. 그래서 여기 혈장이 약 55%고, 자, 요 혈구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혈액은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러면, 자, 그래서 왜 우리 혈액이, 피는 붉은색일까? 바로 헤모글로빈. 근데,
어떤 피는 진짜로 빨갛게 붉은색인데 어떤 피는 약간 검붉은색이 나온단 말이야. 그 차이가 뭘까? 아, 그거 영어 시험에 봤는데 그 닭의 다리를 자르면 그게 빨간색이고 그 여기 날개 부분에 고리를 자르면 살짝 검정색이라는데 그게 오래 쓰는 게 더 빨간색이고 오래 안 쓰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검정색 느낌. 아, 우리는 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그 노폐물로 나올까?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노폐물로 나오니까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쓸모가 없거든. 우리가 광합성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마시고 후 내쉴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요 CO2가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CO2가 많은 혈액은 검붉은색이야. 검붉은색.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혈액이 완전 새빨간색. 그래서 새빨간색, 산소가 많은 혈액을 새빨간색 띠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은 약간 검붉은색. 우리가 막 죽은 피로 가자. 체했을 때 따면은 막 검은색 피가 나오지.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색깔이 나. 그래서 약간 이제 검붉은색.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을 일으키는 물질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부 물질이라고 해. 외부 물질. 그래서 외부 물질, 뭐 여러 가지 외부 단백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라든가, 알지?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것도 요게 좀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외부 물질은 나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작용을 면역이라고 그래, 면역.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일단 우리 피부야. 알지? 피부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코에 있는 점막에서 한번 걸러. 알지? 점막에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외부 물질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항원이라고 그래. 항원.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항원이 들어와. 그래, 여기 항원이 있어. 자, 이게 항원이야. 그러면 이제 요 백혈구가 요렇게 있는데, 백혈구는 핵이 있다. 자, 적혈구는 핵이 없어. 세포성 물질이지만 적혈구는 핵은 없어. 자, 백혈구는 핵이 존재해. 그래서 백혈구가 얘를 인지하잖아. 그럼 다가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돼. 얘를, 여기 항원이 여기 있잖아. 쭉, 요렇게 늘어나서 얘를 자기 몸 안으로 보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항원이 백혈구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백혈구 안에서 얘를 분해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 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데, 물질을 분비해서 항원을 없애버린 거야. 녹이는 거야. 이거를 식균작용, 마치 어떻게 잡아먹잖아. 그래서 잡아먹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자, 이게 백혈구가 대표적인 식균작용. 알지? 식균작용하고 얘는 핵이 있다. 알겠지? 핵이 있다. 자, 그 다음. 혈소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혈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그래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자, 대동맥,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이런 식으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그래서 우리 온몸의 각 세포에는 모세혈관이라는 작은 혈관들이 퍼져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이 돼. 그래서 심장이나 혈액을 뭐라 부른다? 순환계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자, 혈액은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이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우리 체온이잖아. 열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혈장이 우리 온몸의 각 세포에 돌면서 우리 온몸을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손발이 차다. 손발이 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따뜻한 혈액이 우리 각 세포 다 잘 전달이 되면, 순환이 되면 우리 온몸은 체온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손발이 차대요. 그러면 이 손이나 발 같은 요게 혈액이 잘 운반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혈액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영양분, 양분 같은 것도 녹아 있고, 노폐물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하는 물질들도 녹아 있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 혈액이 출혈이 일어나지. 그 우리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위험하단 말이야.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그렇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소 운반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제 뭐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 막 전쟁 같은 데서. 그런데 막 죽진 않았는데 치료를 못했어. 그 혈액이 피가 계속 흘러.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죽어. 왜?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로, 뭐 어떤 이제 안 좋은 일로 이제 사고 당했을 때 그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 혈액의 출혈 과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수술할 때는 어떻게 돼? 우리 몸 막 째잖아. 피가 막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혈을 한단 말이야. 혈액을 계속 공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일정량의 혈액이. 그러면 이제 작은 상처가 났어. 피가 나잖아. 손 베었어. 피가 나잖아. 계속 나? 멈추지. 바로 자 혈액을 응고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출혈을 억제하는 거죠. 출혈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그래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구가 있는데 우리가 상처가 났어. 그럼 혈액이 막 빠져나갈 거야. 근데 우리 여기 혈장은 액체 성분이잖아. 자, 혈장에 요런 식으로 생긴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혈소판이 이 혈소판이 이제 나가면 공기하고 접할 거 아니야, 우리 혈액이. 그치? 그럼 공기하고 딱 접하면 혈소판이 터져. 터지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빠져나와. 그래서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이 피브린이 혈소판이 작용하면 이 피브린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그물 형태로. 자,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물 형태로 요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뭐 혈구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지. 요런 식으로 혈구들이 요렇게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혈구들이 엉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딱지가 생기는 거야. 그치? 바로 이렇게 덩어리 지면서 얘네들이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출혈을 막는 역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혈소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능에 따른 세포의 종류가 뭐 신경세포, 상피세포, 적혈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생식세포도 있잖아요. 생세포. 그래서 정자도 있고, 남자한테는 정자 있고, 여자한테는 난자가 있잖아. 그치? 그것도. 그래서 우리 동물에서 가장 큰 세포가 뭐냐면, 난자야. 달걀 같은 거. 계란. 이게 난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가 바로 난자거든. 가장 긴 세포는 뭐다? 뉴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지?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이 기능에 따른 세포의 종류라고 하면, 자, 이제 우리 핵의 유무 가지고서 원핵하고 진핵. 이거 지난 시간 하지 않았니? 원핵 진핵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원핵하고 진핵을 안 했다고? 해준 기억이 나는데. 자, 했다. 그치? 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4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는 자, 그치, 세포핵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DNA는 세포질에 퍼져 있었거든. 자, 세포질에 퍼져 있다가 이 원핵 세포의 세포막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핵막을 이룬다. 그래서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로 바뀐다. 그치?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그래서 원핵세포는, 자, 세포핵이 없습니다. 자, 세포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엽록체도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주로 단세포 생명체로 되어 있고, 자, 진핵세포는, 자, 세포핵이 있고 DNA가 세포핵 안에 존재하지, 그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진핵세포는 그냥 우리 동물세포는 다 진핵세포야. 웬만한 것들은. 자, 그리고 얘네들은 다세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지. 다세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다세포 생명체는 결국 운동기관,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요 단세포 생명체는 있잖아. 자, 얘네들은 운동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떠다니네요. 그니까, 얘네들이, 그렇지,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그냥 물에 녹아서, 물에서 물에 따라서 같이 그러니까 그건 운동이 아니잖아.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단세포 생명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여기가 원핵세포가 있어. 자, 끝에 뭐가 있냐면, 꼬리가 달려있어. 얘를 우리는 편모라고 그래, 편모. 편모. 그래서 이 편모가 이렇게 우리 리듬 체조에서 리본 돌리듯이 막 얘가 돌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렇게 작은 잔털 같은 것들이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모라고 해야 돼. 선모. 노젓듯이. 그래서 이런 편모, 선모가 단세포 생명체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운동기관이야. 알지? 그 다음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자, 무조건 진핵세포가 되고, 자, 다세포 생명체야. 알지? 진핵세포, 다세포 생명체. 자,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 요렇게. 자, 세포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그런데 식물은 엽록체하고 세포벽이 따로 존재하지. 자, 동물은 엽록체, 세포벽 있을 필요 없고, 그리고 요 하나 또 액포가 있지. 액포. 식물세포는 액포가 발달이 돼 있고, 동물세포는 태화가 되거나 흔적 정도만 남아있다. 자, 이것이 바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된다. 이제 자, 여기 개념 확인 한번 쫙 풀어봐봐. 1번, 2번.